송영길 리스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송영길 개인의 비리로 이제 딱 꼬리 자르기는 이제 성공한 것 같은데 예. 이게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하. 명단들이 쭉 예. 나와 있는데 22명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국은 검찰에 불려갈 텐데 이게 당 한 사람의 그 비리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한 캠프 전체가 예. 절반이 지금 관여한 사안이고 그래서 일단은 송영길로 꼬리 자르기에는 지금 성공을 해냈지만 예. 당 전체가 굶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꼬리 자르기 정도로 해주겠다라고. 예. 탈당은 안 할 경우에 이재명이 잘 출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예. 그거 하면 욕을 또 바가지로 먹잖아요. 이런 딜레마에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지금 송영. 예. 부담스러운 어깨로 인천공항을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자, 송영길 리스크. 자, 공항에 들어왔고 그전에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총평부터 먼저 해주시죠. 이 송영길 리스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송영길 개인의 비리로 이제 딱 꼬리 자르기는 이제 성공한 것 같은데 예. 이게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하. 왜냐 아직 수사가 남아 있거든요. 예.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윤관석 의원은 어떡하고 또 누구는 어떡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찌라시인지 아니면 기자들의 그 정보 있지 돈을 않습니까?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찌라시긴 합니다. 네. 명단들이 쭉 예. 나와 있는데 22명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은 경찰에 줄줄이 불려갈 텐데 아하. 검찰에 불려갈 텐데 이게 당 한 사람의 그 비리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한 캠프 전체가 예. 절반이 지금 관여한 사안이고 사실상 녹취록에 등장하지만 나머지 절반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사실 당 전체가 굶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송영길로 꼬리 자르기에는 지금 성공을 해냈지만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이제 민주당 전체의 비리로 가게 되고 그 밖에도 라임 옵티머스 있었죠. 이거 예. 있었죠. 그 다음에 몇 건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정권 노트가 있잖아요. 예. 이정권 노트에는 다른 얘기가 달라있더라고요. 뭐 울산시장 선거권도 있고 그렇죠. 부산의 유재수였습니까? 네. 등등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잘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있는 의혹이고 밝혀진 녹취록이 이런 파장을 불러와다 일종의 나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맥락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부터 탈당을 이야기했는데 이 뭐 탈당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아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별 의미가 없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 왜냐하면은 예.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는 애초에는 탈당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송영길이 아직까지 자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포기를 못했더라고. 아. 그 한번 그 기자회견문 쭉 읽어보세요. 예. 라고 하면은 아직도 포기 못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ll be back. 그렇죠. I will be back. 이 사람이 그 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탈당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뭐 갑자기 초선 애들이 막 가서 성명서내고 분위기가 안 돌아가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는 뭐 기자회견이고 다 때려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예.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하. 들어와서 뭐 탈당 절차를 밟은 거죠.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송영길이 탈당을 안 하고 버텨봐요.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출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명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걸려 그러면 자기가 걸리거든. 아. 아니 그러면 당무위원회 당헌 당규. 혐의를 봐라. 누구 게 더 중요하냔 말이야. 아. 그 자기는 이미 기소까지 돼 있단 말이지. 기소됐는데. 기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조사도 안 받은 사람을 갖다가 출당하고 제명을 시켜? 예. 그럼 당장 나오는 얘기는 자가당착이 되겠네요. 그럼 너는 이러니까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송영길이 많이 버텼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30분 동안 통화할 때 그러는 너는 아마 이런 얘기도 오갔겠죠. 결국은 송영길의 마음을 바꾼 것은 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의원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예. 나가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마지못해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예.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가 상당히 막역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가장 걸려 있는 송영길과 이심송심, 이송전심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그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둘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아하. 문제는 뭐냐면 송영길은 계속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 사람은 꿈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천시장 나가려고 할 때도 거기 내가 왜 나가느냐. 나 대통령 아하. 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금 보니까 자기는 뭐 당대표로서 책임을 졌다.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예. 여태까지 모든 당대표가 대선 패배한다며 대표직 내려놨어요. 그건 자기가 예.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사퇴했습니다. 공짜로 했나? 국회의원 왜 사퇴했어? 서울시장 나가려고 사퇴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서울시장 예. 한번 한 다음에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 있냐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딱 볼 때는 어차피 서울시장 못 되거든. 그러니까 너 먹어라. 어? 대신에 그 너 지역구 있잖아. 아. 어? 그다음에 뭐예요? 당대표 물러나면 이제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교수님 봤을 때는 그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미 그때 이제 물물 교환이 이뤄졌고 그 전부터 굉장히 끈끈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과 친송의 결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심송심이란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어차피 이제 둘 다 비주류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비주류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 송영길도 홍영표에 비하면 친문의 입장에서는 예. 약간 아웃사이더였고 이재명은 원래 민주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이 둘이 예. 연합을 해서 사실 그 하나는 후보가 되고 하나는 이제 당 대표가 된 거죠. 예.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지역구 물려주면서 당 대표 자리 물려주는 이런 예. 역까지 갔던 거죠. 이게 교수님 유례가 그래서 없는 일입니다. 요번에도 보게 되면 그 리스트 예. 속에서 그 친명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다 되진 않은 거긴 예. 합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얽혀버렸다는 거죠. 예. 참 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하고 나면은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대선 후보는 보통 정치권에서 물러나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마련인데 이번엔 판약이 달랐습니다. 책임을 지다던 당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책임을 져야 될 패배한 대선 후보는 보궐선거에서 지역구를 물려받고. 나중에 당 대표가 되고. 자, 교수님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정건입니다. 일단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PD수첩의 리서처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송영길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정근이 사실 보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치 경력이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초군가 거기 이제 그 공천을 받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여자가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당원들이 탄원서를 했어요. 중앙당에다 이 사람 공천 주지 말라고. 예. 탄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공천원금 받았다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 이미 감지가 됐네요. 네, 그다음에 갑질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호가오히를 하는 거죠. 갑질이니까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 오빠도 알고 누구 오빠도 알고 이러면서 굉장히 갑질이 심했고. 오빠 천지였네요. 네, 그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올렸거든요. 예. 올렸는데 그걸 갖다 무마시켜 준 게 이제 송영길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무부총장이 된다라는 게 교수님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예. 지역구를 물려받고 아무리 강남이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력도 없는 사람이 사무부총장이 됐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어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정치판의 듣보잡 이정건을 자 실제로는 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당에 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관석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가 예.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자기가 정치적 자산이 없단 말이죠. 정치적 예. 자산이 없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로비스트를 자처한 거예요. 아.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그다음에 돈을 끌어오는 거란 말이죠. 예. 녹취록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살림을 누가 사느냐. 아. 당 살림을 우리는 알잖아요. 당에도 공식 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 보통 사무총장이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돈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살림이라는 것은 지하 경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영수증 띄고 쓰는 예. 공적으로 쓰는 이런 돈이 아니라 지금처럼 돈 봉투에다가 뿌리고 이러는 것들 하하. 비공식적인 지하 경제가 있는데 그 지하 경제는 이제 살림 산다라고 하는데 그 살림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돈을 끌어다가 뿌리고 있는 그 살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의를 찾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자기가 지위가 그러니까 다른 걸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거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니까 이제 사무부총장이 좀 좋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못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지역구까지도 받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출마했지만 떨어지긴 했지만은 예. 당내에서 굉장히 뭐랄까 갑질까지 하면서 예. 그런 식의 자기 위세를 부릴 수가 있었던 거죠. 교수님 만약 그랬다면은 캠프 운영이 될 때 이런 돈봉투 의혹도 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인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처음에 이 돈봉투 의혹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의견을 밝혔을 때는 이정건 개인의 일이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정건 개인의 말이다라는 게 일절 입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뭐 입장이 변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사람 뭐냐 돈봉투 몰랐다는 거잖아요. 하하. 기자회견만 돈봉투나 몰랐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거 이정근이 한 거다 했다면 예.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꼬리 자르기 정도를 해주겠다라는 예.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자진 탈당을 안 할 경우에 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재명이 잘 출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 예. 그거 하면 요걸 또 바가지로 먹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곤란한 처지를 갖다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단 그 부분을 안심하게 된 거죠. 예. 만약에 얘가 버텨봐. 그러면 일단은 그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국민의 여론들이 나빠지고 그 여론을 예. 누굴 향하는 거야?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런 딜레마에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지금 송영길. 예. 송영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아직까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예. 가능할까요? 그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 쉬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녹취록을 보고 우리 다 판단이 되잖아요. 녹취록 예. 보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네. 라고 하지만 일단 법원에 가면 그게 전원 증거거든요. 예. 송 대표가 직접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모를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송영길이가 이렇게 말했다더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믿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그렇게 불려간 사람들 의원도 불러낼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다들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예.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았느냐 자기 이름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고. 예. 선을 그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강내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는 한 검찰에서 압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 잘하면 버티면 무죄 나올 수도 있겠네. 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그 파리에 있는 그 학장한테 예.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온다. 뭐 격려도 해줬다더라. 뭐 이따 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 정치인으로서 꿈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 예. 내가 무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다시 복귀하겠다. 그리고 내 꿈을 펼치겠다. 그럼 평화 통일이 어쩌고 예. 블라블라블라블라.